이게 전 재산입니다. 라는 말은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고 싶던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를 앞둔 나이에 통장에 남은 잔고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 온다. 평생을 일했건만 손에 쥔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허탈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싶은 막막함. 이것은 단지 한 남성의 고백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장년 다수가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도, 아이들을 키워내며 흘린 땀과 눈물도 결국 노후 준비라는 잣대 앞에서는 조용히 사라진다. 은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수많은 후회와 허술한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첫 번째 사례는 59세의 회사원 출신 박모 씨 이야기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은퇴를 1년 앞두고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세금 1억이 걸려있는 반지하 주택, 3년 전 중고로 산 경차 한 대, 그리고 예금 통장에 남은 돈 1,400만 원. 그가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내놓은 돈만도 이보다 훨씬 많았다. 그는 말한다. 이게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저보다 더 없는 친구도 있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엔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하며 버텼지만 서울의 집값은 그들의 속도보다 훨씬 빨리 올라버렸다. 어느덧 빌라조차 사치가 되어버렸고 늦게 알게 된 금융 지식은 그저 책 속의 이론일 뿐이었다. 박 씨는 지금 치킨집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수중에 남는 돈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그래도 계속 벌어야 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죠. 그의 말 속엔 자조와 현실이 엉켜 있다. 은퇴란 쉼이 아니라 또 다른 고단함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61세 여성 김모 씨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몇 해 전 퇴직한 그녀는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에 퇴직금을 털어 작은 원룸을 얻고 도시 생활을 접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은 여전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약값. 거기에 딸 결혼식에 보탠 돈까지 더하니 그녀가 퇴직 당시 쥐고 있던 2,500만 원은 불과 1년 반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기초연금뿐이었다. 김 씨는 시장에서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세끼 식비를 마련하고 있다. 서러움은 있지만 낯설지는 않다. 젊을 땐 남 돕는 게 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한 끼 챙기기도 벅차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다. 그녀는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은퇴를 조금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노후의 외로움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었다. 사람의 체면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고 김 씨는 그 현실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여유롭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59세 전직 공무원 정모 씨다. 그는 자녀 교육과 집 마련에 올인한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명예퇴직을 하고 연금이 나오기까지의 공백기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인지 처음 깨달았다고 한다. 자녀 학자금 대출 보증, 노후 대비 보험 해지, 그리고 배우자의 병원비가 겹치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줄이 터졌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중간에 보험 상품에 불입하느라 놓친 기회비용도 컸다. 그는 최근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전환했다. 남들 보기엔 여전히 괜찮아 보일 겁니다. 그래도 버티는 거죠. 하지만 집을 팔고 나서야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재산이라는 건 결국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짐이더라고요. 정 씨는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노년 상담 과정을 밟고 있다. 이후 관련 분야에서 파트타임 일을 할 계획이다. 그는 말한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죠. 하지만 그 시작이 참 늦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은퇴 준비는 직장을 나올 시점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한 가지다. 나는 평범하게 살아왔고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다는 것이다. 누구도 낭비벽이 심했던 것도 아니고 무리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식 뒷바라지에 생계에 몰두하며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그 현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노후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연속이며 여전히 생존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시간이다. 결국 은퇴는 종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려있다. 그렇지 않은 대다수에게 은퇴는 냉혹한 현실의 첫 장일 뿐이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맞이한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통장 잔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가? 몸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건강보험은 충분한가? 뜻밖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20년 가까이 살아갈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게 전 재산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하다. 바로 스스로의 노후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가 은퇴를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제 좀 쉬자라는 기대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남은 인생은 좀 편안하고 느긋하게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가혹하다. 실제로 은퇴 후에 편안함은커녕 생존을 걱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전 재산입니다. 라는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지금 세대의 노후를 상징하는 고백처럼 들리는 이유다. 내가 만났던 수많은 중장년층,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은 단지 돈의 액수를 뜻하지 않는다. 지난 인생의 결과물이고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이 응축된 표현이다.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건 단순한 돈 문제만은 아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다. 우리는 대부분 현역 시절의 월급에 익숙해져 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써도 다음 달에 다시 채워질 거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심리적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커진다. 국민연금이든 퇴직금이든 일정 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 있느냐보다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느냐다. 자산이 있더라도 그걸 생활비로 계속 쓸 수 없다면 사실상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은퇴 전에 반드시 고민해야 할 건 내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지지해줄 수 있는가다. 임대소득이든 배당이든 아니면 파트타임 수입이든 내가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집과도 같다. 두 번째는 건강이라는 자산이다.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당황한다. 내가 아프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은 배우자나 가족이 아플 때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급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비, 간병비는 생각보다 크고 길게 이어진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치료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건강을 잃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외출조차 힘들어진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소득 단절보다 건강 악화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면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건강에 대한 투자다. 식습관, 운동, 정기검진, 심리적 안정.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그 어떤 계획도 무용지물이 된다.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다. 은퇴 후 외로움은 생각보다 크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이후에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는 많은 중장년이 겪는 혼란 중 하나다. 회사에서는 팀장이나 부장으로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역할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났고 친구들은 바쁘거나 멀리 있다. 그 속에서 외로움은 곧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고 삶의 목적을 잃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이야기한다. 은퇴 후의 삶은 사람과 연결되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역 커뮤니티든 봉사활동이든 작게라도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무너지게 된다. 노년의 삶은 사회와의 연결을 끊고 살아가기엔 너무 외롭고 너무 길다. 이제는 노후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그저 일을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직장에서 벗어나면 끝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생애 전환기라는 말처럼 은퇴는 변화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워갈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지금 50대라면 너무 늦지 않았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의지다. 내가 가진 자산이 적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려나가야 한다. 전 재산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남았느냐보다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은퇴는 고립이 아니라 전환이다.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배우며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게 핵심이다. 더 이상 은퇴를 회피할 일이 아니라 용기 내어 마주할 시간이다. 그 첫걸음은 이게 전 재산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처럼 나의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의 삶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지에서 출발한다.